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철 변호사입니다. 트럼프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경고입니다. 관세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1월 20일 취임을 하는데요, 취임하자마자 캐나다에 대해서 관세를 25%를 때리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길 원할 것이다 라고 도발했습니다. 아니, 엄연한 주권 국가를 갖다가 니들 그냥 미국에 51번째 주해, 우리나라 해. 그럼 항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영토 갖다 바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캐나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면 뭐 미국이 그렇다고 캐나다를 쳐들어가 가지고서 땅을 뺏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이게 트럼프가 무서운 거예요. 트럼프는 지금 왜 니네가 우리하고 무역해가지고 니네만 잘 먹고 잘 살고 니네만 흑자 보고 우리를 왜 적자 보냐? 니네가 연간 1억 달러 이상씩 우리하고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다. 내가 그거 못하게 만들겠다. 관세 확 붙여가지고서 니네가 우리한테 수출 못하게 만들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트럼프가? 이 1억 달러의 그 무역 수지 흑자, 적자 이걸 갖다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적자죠. 이거를 캐나다한테 자기가 보조금을 준 거다, 미국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정당하게 무역을 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무역 적자를 캐나다에게 연간 한 1억 달러 본대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우리 미국이 캐나다한테 준 걸로, 적절한 걸로, 보조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이상 보조금 안 주겠다. 즉 다시 말해서 관세 붙여가지고 미국에 수출 못하게 하겠다. 니네 만약에 진짜로 미국에 수출하고 싶으면 그냥 캐나다 나라 그냥 갖다 바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닌 것이, 얼마 전에 그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의 마라라고 리조트 별장 있잖아요. 여기를 트리드 캐나다 총리가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캐나다 총리를 갖다가 주지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총리라고 안 부르고 조롱하는 거죠. 농담 비슷하게 하면서 주지사라고 부르고. 원래가 이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의 이 관세 문제, 이것 때문에 트리드 총리하고 그다음에 캐나다의 재무장관하고 또 한 판 싸웠어요. 그래서 이 캐나다의 재무장관이 뭐 사표를 더 집어던지고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싸움을 시키는 거지. 자, 캐나다 입장으로서는 말이죠, 관세를 25%씩 붙여버리면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가 없어요. 가격 경쟁력에서 상대가 안 되고. 그럼 미국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데, 캐나다는 미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진짜로 지금 보조금과 같은 그런 어떤 무역 흑자, 대미 캐나다의 무역 흑자 연간 1억 달러, 이거 만약에 사라지면 캐나다는 정말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말이죠, 조금도 흔들리질 않아요. 자기가 취임하는 날부터 딱 관세 25% 때리겠다는 거죠. 지금 중국에 대해서도 관세 때려가지고서 중국산 제품 못 들어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심지어 중국산 제품뿐만 아니라 중국산 부품이 들어있는 다른 나라 제품, 그러니까 우리 제품인데 한국산 제품인데 거기 중국산 부품을 썼어요. 그런 것들도 관세를 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 와서 만들어라. 왜 니네 나라에서 만들어갖고 우리한테 수출을 하느냐,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삼성전자 니네 하고 싶으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져. 미국 사람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미국에서 해가지고서 미국에서 팔어. 그건 인정해 줄게. 그럼 관세 안 내도 돼, 그건. 이게 뭡니까? 그럼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여기 종업원을 많이 쓰고 고용을 창출하고 뭐 등등 세금도 여기다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수출을 해야 우리나라는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서 반도체 공장을 졌다고 쳐봐. 그럼 미국 사람 쓸 거 아니에요. 고용도 그렇고 세금도 어디다 내? 미국에 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우리나라에 뭐 일부 낸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되겠냐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세계의 어떤 기업이 전부 다 미국 가서 사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사를 미국에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걸 그래서 어떻게 지금 보고 있냐면, 트럼프의 캐나다에 대한 이 경고가 단순히 캐나다에 대해서만 경고 때리는 게 아니다. 바로 한국이야말로 트럼프의 경고 대상이 된다. 한국이 지금 뭐 합니까? 다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고, 우리가 또 미국에 수출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미 무역 흑자,
우리나라는 미국 대미 무역 흑자를 많이 보고 미국은 우리나라 때문에 적자를 본다고 맨날 얘기하잖아. 그래가지고 투덜투덜 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맨날 투덜투덜 하면서 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부자 나라다. 그러면서 방위비를 갖다가 뭐 더 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트럼프 아닙니까? 그러더라도 트럼프가 뭐라 그러냐면 이 캐나다 총리가 왔는데 캐나다를 향해서 야 미국에 시간 한 번째 주로 들어와. 그러면 국방비 안 들어가고 세금도 안 내도 되고 이렇게 지금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말이죠. 트럼프식이라면 그냥 미국에 뭐 시은 두 번째 주가 되라. 시은 한 번째 주가 되라. 그러면 관세 안 물리고 그다음에 뭐 세금도 따로 매기는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할 판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하고 캐나다는 다릅니다. 캐나다는 바로 미국 옆에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뭐 하나의 연방이나 마찬가지 하나의 뭐 그런 어떤 관계 있죠. 뭐 프로 야구를 봐도 캐나다 팀하고 미국 팀하고 같이 섞여서 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건 있어요. 그렇지만 트럼프의 이런 어떤 엄청난 도발은 엄연한 주권 국가인 캐나다에게 얼마나 이게 충격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트럼프가 캐나다를 또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거겠습니까? 근데 캐나다뿐이 아니라 멕시코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는 멕시코 니네도 관세 팡 붙여가지고 우리한테 수출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결국 수출 못하면 또 멕시코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멕시코 이제 이민, 불법 이민들이 막 미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거 다 장벽을 세워버리겠대요. 장벽. 그러니까 우리 저 휴전선에 장벽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못 넘어오도록. 지금은 이제 사실 장벽 같은 것도 없었어요. 국경 같은 데도 철조망도 안 쳐놓고 넘어가면 그냥 미국이야.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장벽을 세워가지고 베를린 장벽처럼 못 넘어오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니네 관세를 매기겠다. 우리한테 뭐 돈 벌 생각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미국의 어떤 팩스 아메리카 이거를 정말 실현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게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다음에 미국 지금 언론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큰일 난다. 한미일 관계가 파탄난다. 지금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정치 상황이 굉장히 어지럽고 그다음에 한미 관계, 그다음에 한미일 관계 이것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바로 미국은 우리의 길을 들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경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저 뭔가 뭐 그것이 관세든 아니면 뭐 방위비든 그것이 또 뭐 한미 동맹에 관계한 미군 주둔비든 하여튼 간에 또 무기 뭐 관계든 하여튼 간에 한국에다가 엄청난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캐나다에 하고 있는 경고는 단순히 캐나다나 멕시코에 하는 경고가 아니라 그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는 점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민주당은 계속해서 반미를 외치고 있는데 정말 반미를 외치다가 트럼프가 관세 50%팡 때려가지고서 말이죠. 우리의 수출기를 막으면 정말 뭐 먹고 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국한테 수출한다고요? 뭘 중국한테 수출합니까? 중국은 우리나라한테 수출하고 떼돈 버는 나라인데 우리가 중국한테 수출해서 무슨 돈을 봅니까? 뭐 북한에 수출한다고요? 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구독 부탁드립니다.